이번 수업에서는 벡터들의 선형 독립,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벡터들끼리 서로 선형 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서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리니어 인디펜던스,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형 독립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어떤 x1, 또 x2, 뭐 x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들이 n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 n개의 벡터를 우리가 어떤 c1, c2 이런 상수값,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곱해서 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었죠.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결과가 0벡터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쓰죠. 2B라고 쓸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C1, X1, C2, X2 해서 CNXN까지가 요 값은 숫자 0이 아니라 벡터입니다. 제로 벡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오로지 이런 경우만 됩니다. C1, C2 해서 n까지의 모든 개수가 동시에 0이 되는, 요 0은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 값 제로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x1부터 xn까지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제로 벡터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 제로 벡터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요 개수들이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x1, x2 해서 xn까지 이 주어진 벡터, 이 전체 벡터들을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형, 우리말로는 선형 독립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중요한 건 x1과 x2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뭐 x1과 xn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x1부터 xn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더 셋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벡터, 이 집합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여기를 강조하자면 뭐라고 쓸까요?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개념을 주어진 벡터 전체로 얘기를 했는데, 뭐 벡터 1대1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1 to 1 이렇게 써보죠. 그러니까 1대1 간의 벡터 한 개 한 개 간에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전체 벡터들이 통째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아니다를 얘기하게 돼요. 물론 이제 주어진 전체 벡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 나머지는 디펜던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속아내긴 하겠지만, 이 벡터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디펜던트다 아니다의 개념은 벡터 하나하나 간에 서로 독립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전체 벡터 집합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그젬플을 조금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한 이 인디펜던트의 개념은
이제 definition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어졌죠. 중요한 것은 이 definition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의미가 굉장히 어렵긴 하죠. 자, 이 definition을 우리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주어진 식에서 아무거나 하나 벡터만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뭐 n번째 벡터라고 해볼까요? cn은 뭐 xn 벡터는 cn분의 c1 x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요거를 살짝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 definition을 한번 살짝 바꿔서 다르게 표시를 해보죠.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벡터를 좀 생각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다시 그래서 xn이라는 벡터는 뭐 cn분의 c1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쓰죠. x1 물론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cn분의 c2x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한히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그냥 바로 넣었으면 x 벡터 n-.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1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지금 xn이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가 요 이퀄리티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디펜던트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썼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개수들이 0이 될 때만 인디펜던트니까 x1부터 xn까지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면 이 C라는 개수들이 모두 다 0이 될 것이고 xn이라는 값은 그냥 0벡터일 뿐이죠. 그러니까 x나 이런 벡터들이 넌제로 벡터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인디펜던트한 벡터들 집합에서. 그래서 방금 썼던 이 데피니션을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다기보단 다른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xn이라고 일단 쓰고요. xn은 cannot be expressed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로? using 나머지 n-1개의 또는 뭐 the others라고 쓰죠. the others 벡터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벡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다는 익스프레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리니어 콤비네이션인 거죠.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방법으로 저 xn이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xn이라는 벡터는 x1이든 x2든 x3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총 n개의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할 때는 그 n개의 벡터 하나하나를 나머지 벡터들을 가지고 선형결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벡터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의미를 도형적인 관점에서 한번 잠깐만 이그젠플을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3차원 공간에 어떤 적당한 평면이 하나 있어요. 뭐 원점을 지나도 좋고요. 일단 뭐 벡터 스페이스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 얘기했으니까 이 평면을 우리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두 좌표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뭐 1, 마이너스 2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러면 z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아무렇게나 고르죠.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우리가 두 개를 C1, C2에서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려고 계산해보면 아마 둘 다 00 되는 수밖에 없어서 일단 요거 두 개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예요. 뭐 적당히 이제 두 개의 벡터가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쪽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요 평면 위에 두 벡터인데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엔 다른 벡터 어떤 걸 할 거냐면
x도 y도 z도 전부 다 111이라는 걸 해보죠. 요 새로운 벡터는 평면 위의 좌표가 아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방금 주어졌던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형결합을 해요. 그래서 111이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연립항정식 풀어봐도 되겠지만, 평면 위의 두 벡터를 우리가 선형결합한다는 얘기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어딘가에 이 합을 구하는 의미로 도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요거 두 개는 평면,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이 플레인이라는 위에 평면 위의 좌표예요. 근데 112는 평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 두 개의 벡터를, 빨간색으로 주어진 두 개의 벡터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형결합해서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의 합을 구해도 그것은 이 평면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11은 11-2, -1, 2, 이 녀석하고 관점에서 보면 선형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이거 두 개는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는 서로 선형결합을 할 수 있는지는 아닌데, 벡터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수배가 되지 않으면 선형결합처럼 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벡터를 세 개까지 확장을 해도 이 세 개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죠. 어느 두 개를 결합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다른 평면상의 좌표기 때문에 그 평면상에 벗어나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그게 예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의 의미인데, 지금은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111이라는 벡터가 추가됐으니 이 녀석은 기존에 두 개 있는 벡터, 그래서 이 세 개 전체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다른 이그젬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뭐 간단하게 다른 이그젬플은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서 1, 0, 0, 그 다음에 0, 1, 0 또는 0, 0, 1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벡터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C1, C2, C3에서 0이 되는 조건을 구해보려고 그러면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우의 행에 해당하는 값들만 딱 하나씩 존재하니까 000 벡터를 만들려면 개수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또는 나머지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이쪽을 만들 수 있는지,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지를 해보면 도저히 안 되죠. 0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세 벡터는 통째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강조했지만 단순하게 두 개의 벡터 인디펜던트 하냐 아니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게 아니면, 상수배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벡터 간에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죠. 같은 선상에 있으면 상수배에 의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땐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 두 개의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데,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들의 의미는 주어져 있는 모든 벡터들이 다 인디펜던트 아닌지를, 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개의 벡터가 전부 다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그젬플로 똑같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간단한 좌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약간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0, 110, 1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벡터도 0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조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고, 또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0벡터 만들려고 그러면 개수가 3개 0이 돼야 되고, 그 조건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통째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이그젠플을 한번 우리가 디펜던트한 것 한번 그걸 한번 또 방금 이그젠플과 연관지어서 한번 다시 보죠. 앞에 있었던 우리가 평면, 원점을 지나는 이 평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더 확장을 해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해 보죠. 아까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녀석은 0.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제 원점을 지나니까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한다라고 예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고, 소위 말해서 3차원 공간,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것들이죠. 자, 이 평면에서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평면에 있는 좌표 아무거나 하나를 우리가 골라보죠. 뭐 예를 들면 1, 1, 아까처럼 마이너스 2. 이번엔 또 하나의 벡터를 골라볼까요? 뭐 2, 0, 마이너스 2.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처럼 리니어리 인디펜던스 여부를 조사해보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요. 근데 느낌에 뭔가 3차원 좌표 공간의 벡터 성분이 3개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이 벡터 성분만큼 보통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고를 수 있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면 되는데, 내가 돼서 3, 1,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평면 위에 있는 이 세 점을, 세 개의 좌표 벡터를 이제 고른 다음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잘 해보면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더하면 내가 방금 선택한 세 번째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선형결합으로 세 번째 벡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것이 아니죠. 그쵸? 그러면 31-4가 디펜던트 한 거고 11-2, 20-2 이 두 개만 인디펜던트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만 해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요. 만들어 보세요. 0 때문에 0이 되어야만 0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골라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골랐던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 또 다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조합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두 개를 모아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는 통째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아니고요. 이 중에 딱 두 개만 골랐을 때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간상의 평면, 벡터 성분은 3차원처럼 보이지만 저 공간상에 있는 평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나중에 디멘전, 차원이라고 할 거예요. 무엇의 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 그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와 똑같아요. 미리 뭐 한번 써보죠. 차원은 디멘전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디멘전 오브 벡터 스페이스라고 쓸게요. 이게 서브 스페이스여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뭐랑 같으냐? 넘버 오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들의 개수랑 그 벡터 스페이스, 그 벡터들로 구성된 벡터 공간의 차원은 같다.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어떻게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느냐,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말을, 이런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인디펜던트에 대한 정의를 방금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벡터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how to check라고 씁시다. 그 리니어리 또는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우리에게 주어진 벡터들. 우리에게 주어진 벡터들에 대해서 리니어 인디펜던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요 앞에 있었던 이그젠플을 하나씩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그젠플로 들었던 아주 간단한 형태. 세 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기계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행렬로 구성을 해서 가우시언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먼저 구성해 보죠. 이 녀석은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는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에서 뭘 만들 거냐면 연립방 정식을 풀었을 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했죠. 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가요. 만약에 벡터의 차원만큼 벡터가 더 주어져 있거나 또는 덜 주어져 있으면 렉탱귤러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 매트릭스가 그러면 뭐 SLM 폼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 이 피봇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넌제로 피봇의 위치가 필요한 개수만큼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이그젠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매트릭스로 만들고 뭐 가우스 소거법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녀석의 특성을 보니 피봇 위치가 다 넌제로죠. 그래서 넌제로 피봇의 개수만큼이 바로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가 돼요. 그 얘기는 지금 벡터가 3개고 피봇도 3개니까 3개가 모두 다 어떻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트릭스를 만들 때 요 이제 벡터들을 칼럼 벡터에다가 구성하는 거죠. 첫 번째 이그젠플은 어떤 벡터였냐면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110이었고요. 내가 111이라고 그랬죠. 요 이그젠플은 어떻게 되나요? 해보면 가우스 소거법에 하기도 전에 어쨌든 그대로 피보디치가 다 1이 되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진 3개의 칼럼 벡터 모두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넌제로에 해당하는 피봇 이 위치가 해당되는 컬럼 벡터들의 위치랑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이제 대응하는 거고요. 이 넌제로 피봇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최대한 이 피봇의 개수만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를 모두 칼럼 벡터로 구성하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가우시안 소거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또는 에셀런 폼을 만들고 그랬을 때 넌제로 피봇이 원하는 개수만큼 몇 개만큼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해당하는 것만큼이 바로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집합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1차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우리가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이 벡터들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칼럼 벡터를 만들어요. 칼럼 벡터를 의미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써주죠. 벡터가 n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m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어진 벡터와 실제 차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n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는 거고 벡터 각각의 지금 엘리먼트 성분은 m개가 있는 그런 행렬인 거죠. 자, 이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보통 스퀘어 매트릭스 구조일 때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뭐 렉탱귤러 할 때는 우리가 에셀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트릭스의 폼을 만들어서 굳이 리듀스드 에셀론 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귤러나 에셀론 폼의 매트릭스 형태를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넌제로 피봇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그 개수만큼이 바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전체 완벽하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거나 에셀론 매트릭스가 모든 위치들마다 피봇이 넌제로가 될 때까지 끝까지 다 가면 해당되는 모든 칼럼 벡터들이 전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제 일부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우리가 전체 벡터를 갖고 얘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두 개가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벡터만 아니라면 보통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요. 그래서 이 n개의 벡터 중에 1번하고 2번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n개의 벡터 중에 전체적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 두 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두 개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가 이 이제 피봇의 개수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끝으로 얘기하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요것은 방금 썼던 number of non-zero pivot이라고 쓰죠. 방금 들었던 이그젠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방금 들었던 이그젠플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라는 평면상에 세 좌표를 선택했었는데 하나는 1, 2였고요. 다른 하나는 2,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네요. 그리고 하나는 3, 1, 마이너스 4였어요. 이 세 개를 주어진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해보죠. 그럼 첫 번째 행을 이용해서 1, 2, 3은 유지해주고 그냥 그대로 빼니까 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네요. 2배에서 더해줄까요? 0이 되고요. 2배에서 더해주니까 2고요. 2배에서 더해주니까 2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넌제로 피봇이 마이너스 2에 위치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행도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세 번째 행만 우리가 더하면 되네요. 그럼 0, 0, 0 끝까지 가지 못하죠. 넌제로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가 한 개, 두 개예요. 두 개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저 세 개 중에 두 개만 고를 수 있다라는 거고, 1번 컬럼 벡터와 2번 컬럼 벡터,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 이 두 개가 인디펜던트고 얘는 인디펜던트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위치를, 종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넌제로 피봇의 위치는 넌제로 피봇의 개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를 알려주는 조건이지만 피봇의 위치가 넌제로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하고 좀 다르다. 물론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을 골라도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골라도 인디펜던트 벡터 두 개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 벡터를 골라도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어떤 거다를 알려준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이들 전체 중에 몇 개가 있다. 피봇의 개수만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나 에셀런 폼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벡터들이 전체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그젠플을 끝없이 많이 들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인디펜던트다 아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참고로 행렬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랭크라는 게 있어요. 랭크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쓰죠. 그럼 요거는 이제서 뭐 랭크 그다음 가로 안에 매트릭스 A 이렇게 써요. 이 랭크라는 건 무엇이냐? 그 행렬의 이 구성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number of independent한 컬럼 벡터 뭐 이렇게 쓰죠.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컬럼 벡터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그걸 컬럼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그럴 때 그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몇 개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랭크 A라고 그래요. 근데 인디펜던트한 컬럼 벡터의 개수는 방금 뭐랑 같았나요? 넌제로 피봇이었죠. 그래서 number of 넌제로 피봇이라고 쓰면 되겠다. 뭐 끝에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고 쓸까요? 또는 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행렬의 랭크가 얼마이냐? 그러면 주어진 행렬에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형태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러면서 넌제로의 피봇이 최대 몇 개까지 되는지 그 개수만큼이 컬럼 벡터들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예요. 왼쪽의 이그젠플은 어떻게 되나? 3개의 컬럼 벡터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였죠. 그러니까 왼쪽의 이그젠플에서는 랭크가 2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바로 랭크다. 그래서 피봇의 개수, 결국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피봇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컬럼 벡터의 개수, 그것이 바로 랭크라는 의미의 데피니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데피니션 따로 있고 그 데피니션에 맞는 뭔가를 연산하는 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텐데 그 따로 구하는 방법이 다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하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디펜던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요.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벡터 하나하나 사이의 원투원 벡터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주어진 전체 벡터 이 주어진 벡터 전체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 결국에는 이제 이 중에 일부만인데 그 일부도 방금 왼쪽에 있었던 이그젠플처럼 주어진 벡터들 전체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되겠죠? 일부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것들끼리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개수만큼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벡터들끼리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하지만 않으면 물론 이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고르는 기준이 좀 더 이제 어려워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벡터들만 인디펜던트하다 일부라 하더라도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